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목소리가 먼저 조금 나갔나 봐요. 네. 아, 의도한 건가 혹시? 그럴 리가요? 그쵸. 얼마나 나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이 살짝 나간 점. 네, 죄송해요. 죄송해요. 요새 무슨? 이게 묘미죠. 그렇지. 이게 묘미라고?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충현님, 정환님, 여치아빠님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고, 지금 한 경기가 진행 중이죠. 시범 경기가 오늘 네, 오후에 맞습니다. 저녁에 하는 경기가 있어서 쓰게 1승은 언제쯤? 정환님이 한번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아쉽다, 못 오셔서. 오늘 화면이 좀 어둡나요? 우리 기술팀이 또 출동해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기술팀이 또 출동을 하고, 밝아졌네. 이렇게 밝을 수 있는 거였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한화와 삼성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한화 팬분이 어떻게 된 거죠?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제가 먼저 드릴 게 없고, 일단은 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했지만, 뭐 다들 사정이 있잖아요. 그치, 맞아. 네, 그렇습니다. 뭐 그래도 한화는 또 네. 우리만의 리그에서 네. 항상 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두 PD님들께서 열심히 함께 이야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저보다는 더 작년에 이제 같이 경쟁했잖아요. 스피디님께서. 네. 쓱이라고 정확하게 해주실래요? 같이 경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실 거라. 그래요? 네. 그러면 두 분을 믿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채 아빠님이 지금 시범 경기만 보면 롯데와 한화가 지금 한국 시리즈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해주고 계시네요. 그쵸. 지금 롯데는 연습 경기부터 해서 제가 지난주에 조금 경고했는데 입꼬리가 내려오질 않아. 입꼬리가 내려오질 않는데 지금 최근 10경기에 10승 1패. 그러니까 역시 봄은. 그쵸. 어쨌거나 그러면 한화 이글스의 2020 시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의 지난 시즌 성적을 좀 살펴볼 텐데 46승 3무 95패를 기록했고요. 승률이 3할 2푼 6리를 기록했습니다. 홈이랑 원정이랑 뭐 그렇게 썩 많은 차이가 나는 성적은 아닌데 이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이거 좀 슬픈데 전 구단에게 13 시즌을 기록을 했어요. 전 구단에게 13 시즌을 기록을 했고, 그래도 팀 기록을 좀 살펴보면, 이거 제가 굳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우리 자막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안 될까? 팀 기록 보면,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죠. 모든 구단에게 13 시즌을 보냈고, 우리 팀 기록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팀 기록? 네, 이래요. 타선에서 확실히 좀 좋지 못한 모습을 좀 많이 보였고, 그래도 뭐 팀 최소 실책은 공동 6위라는 점이 그나마 조금 위안거리일 것 같은 지난 시즌 성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지난 시즌 성적을 살펴보면서 항상 그 탑5 안에 드는 개인 기록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없어요. 네, 없어요. 바로 다음 시즌 이야기로 넘어가자는 건가? 어쨌거나 지금 지난 시즌을 좀 살펴봤어요. 지난 시즌 한화 이글스의 시즌, 뭐 타팀을 응원하는 입장이지만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지난 시즌 한화는 솔직히 굉장히 아쉬웠죠. 진짜 그래도 조금 기대를 했던 시즌 후반이었던 것 같은데 외국인 선수들의 부진과 마찬가지로 해서 사실 조금 마음 아픈 얘기죠. 크게 뭐 계속 정우람 선수의 트레이드 소란이 또 계속 시즌 내내 그쵸. 번갈아 가면서 왔고, 그리고 스토브리그에도 뭐 계속 됐었고. 맞아요. 계속해서 하나는 지금은 이제 없어진 팀 SK와 계속해서 없어졌다고 표현하는 거야? 지금은 사라진 팀이죠. 어느새
그런 그 팀과 이제 계속 경쟁을 하면서 레이스를 펼쳤기 때문에 그냥 모든 팀들이 다들 좀 1승, 2승 이렇게 가져갈 것만 생각하다가 마지막에 LG가 당했죠. 그게 이제 제일 기억에 남네요. 임팩트는 굉장히 있었던 마지막 경기였죠. 고춧가루를 세게 하나 딱 맞아. 마무리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한 시즌은. 아니 초반부터 우리 로피디님이 동병상련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이해할 거다라고 표현을 하셨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 시즌의 한화는? 뭐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뭐 별로 달갑지는 않네요. 선긋네요. 네, 달갑지는 않은데 근데 뭐 이게 문제가 뭐 지난 시즌의 어떤 그 부분이 이게 뭔가 과연 이제 지난 시즌에만 국한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이게 워낙에 기록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뭐 사실 세대 교체라는 표현을 쓰기도 좀 애매하고 그냥 거의 강제적인 어떤 세대 교체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좀 저는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힘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마무리가 그렇게 된다고? 네. 그래요. 근데 뭐 저희가 뭐 기록을 살펴봤지만 확실히 뭐 좋은 이야기가 별로 없어서 이게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이번 시즌에 굉장히 새롭게 변화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더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더 많은 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서둘러서 이번 시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다. 네. 좋은 선택 같습니다. 그쵸. 네. 자, 한화이글스가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이제 수베로 감독의 적응 문제에 대해서 기대감이랄까 물음표랄까 이런 것들이 좀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수베로 감독을 비롯해서 외국 코칭 스태프만 4명이고 이제 외국인 선수까지 3명을 보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농담 아닌 농담으로 외국인을 7명을 보유한 팀이다라는 이야기가 요새 계속 나오고 있던데 또 기대를 해볼 만한 게 그동안 KBO에서 외국인 감독들이 또 기대보다는 항상 좋은 결과들을 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제 수베로 감독이 특히 마이너리그 선수들의 육성엔 좀 일가견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KBO에 빨리 적응을 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좀 두 분은 수베로 감독에 대해서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올 시즌을 두고 뭐 수베로 감독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기는 사실 조금 이르다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은 마이너리그에서도 굉장히 잔뼈가 굵은 지도자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선수들을 육성하는데 일가견을 가지고 그쵸. 있고 그리고 이 외국인 감독이 왔을 때 이 팀에 있어서 가장 긍정적인 효과는 색안경을 끼지 않고 모든 선수들을 공정한 잣대로 본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수베로 감독이 이 선수를 조금 키워볼 만하다 하는 선수가 갑자기 갑툭튀해서 딱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두 번째로는 수비 시프트를 지금 벌써 15경기 연습 경기 동안에도 벌써 휘황찬란하게 아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니까. 물론 이게 수비 시프트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팀의 수비가 좋은 건 아니지만 일단은 계속 시도를 해보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KBO의 그 문화 자체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돼요. 좀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외국인 감독들이 들어와서 좋은 성적을 냈던 팀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많이 있었고 뭐 그런 것들 결과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기대를 해야 되는 게 분명히 마땅하긴 한데 저는 이제 이번 시즌만 가지고 좀 평가를 내리기에는 너무 조금 급할 수 있어요. 급할 수 있고 아마 이번 시즌부터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좀 봐야 해요. 그래서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어떤 성적을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성적을 볼 건 아니고 과연 이 감독이 추구하는 어떤 야구의 색깔 그 색깔이 이제 우리나라 어떤 전체 KBO 판도에 어떤 영향을 좀 미쳐줄지를 그걸 보는 어떤 재미도 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정말 팀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굉장히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지금 감독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
팀이 어떻게 성장하고 이 감독의 야구는 과연 어떤 색깔이고 이 색깔이 하나에 어떻게 입혀지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뭐 어쨌거나 뭐 단기간에 평가를 당연히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구단에서도 또 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좋은 영향이 있을지 좀 지켜보는 시즌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외국인 원투펀치가 과연 이번 시즌에는 제대로 가동이 될 것인가의 문제일 것 같아요. 뭐 지난 시즌 한화가 좀 어려움을 많이 겪긴 했지만 특히나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인 선수들의 좋지 못한 부진이었을 것 같은데 이제 대체한 킹엄 그리고 카펜터의 역할이 그래서 더 중요해졌죠. 특히 킹엄의 경우는 지난 시즌 SK에서 2경기만 뛰고 방출이 된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화에서 영입을 할 당시에는 이제 현재 부상이 없는 상태고 구위도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었다는 판단 하에 영입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카펜터 같은 경우에는 대만 프로야구 경험이 있긴 하지만 이게 두 투수들의 몸값을 합쳐야 105만 달러거든요. 지금 10개 구단 중에서는 가장 적은 금액인데 과연 시즌이 끝나고 나서 이게 가성비라고 표현이 될지 아니면 그저 그런 선택이었다라고 표현이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5선발은 장시환, 김민우, 김범수 그리고 마무리는 정우람까지 확정이 된 마운드이기 때문에 외국인 원투펀치의 활약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역시나 이제 외국인 원투펀치에 특히 에이스를 맡아야 될 선수가 지금 또 사실 킹엄 선수예요. 작년에 SK에서 킹엄 선수가 그 활약을 해줄 거라 기대를 했는데 사실 실망감이 가득한 결국 부상 때문에 또 조기에 퇴출되기도 했지만 그 사태를 좀 딛고 일어나서 이제 킹엄 선수가 본인의 부활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부활과 동시에 본인의 부활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에이스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는 아직 좀 아직까지는 네. 그러니까 건강상의 문제도 마찬가지 있고 와서도 압도적으로 이렇게 리그를 씹어먹을 듯한 에이스의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카펜터 선수 역시도 대만 프로야구 아시안 야구에 대한 경험이 있어서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지켜줄 거라 생각은 하지만 이 두 투수를 가지고 뭐 가을 야구를 갈 정도의 그 정도의 투수진의 뎁스를 강화했다, 투수진의 깊이를 좀 더 더했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사실 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근데 뭐 킹엄 선수는 등록명까지 바꿨잖아요.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 킹엄 선수의 이제 홈이 됐지.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걸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제 기억에 작년에 분명히 이제 비슷한 시기에 21대 킹엄 선수는 굉장히 잘 던져줬어요. 그래서 작년에 되게 기대를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는 시범 경기 때 딱 보고 기대 진짜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사실 계약을 할 때부터 좀 팬들 사이에서 얘기가 좀 많았죠. 이 팀에서 굳이 계약을 하지 않은 선수를 여긴 왜 계약을 했을까? 이제 그때 그런 얘기했던 기억이 난다. 잘해도 문제고 못해도 문제인 게 잘하면 이제 이전 습 팬분들이 화가 나실 거고 못하면 이럴 걸 알면서도 데려왔냐 해서 한화 팬분들이 화가 나실 거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 가지로 많은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좀 높은 어떤 그런 선수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뭐 정말 중요하죠. 하나 입장에서 이 두 선수의 활약은 그 팀 순위를 그럼. 팀 순위를 진짜 가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런 거죠. 이제 사실 야구라는 게 이 두 선수의 활약만 가지고 어쨌든 승패가 결정지어지지는 않아요. 그거는 아니지. 점수도 나야 하는 거고 어쨌든 수비도 받쳐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단순히 일단은 뭐 두 선수의 활약만 놓고 봤을 때는 하나 입장에서는 무조건 기대를 해야 되는 거고 이 두 선수들이
정말 이 어린 선수들을 끌고 뭔가 이 팀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밑바탕이 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카펜터 선수만 기대할게요. 카펜터 선수는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대의 이유가 굉장히 사적이다. 그냥 되게 사적인 이유로 기대를 하지만 뭐 이게 또 팬심 아니겠습니까? 그치? 그렇죠. 진짜 근데 킹홈 선수가 네. 킹홈 선수가 만약에 진짜 잘하게 되면 글쎄요. 이야기가 좀 떠들썩해지지 않을까요? 네. 좋아하실 거예요? 아니면 싫어하실 거예요? 킹홈 선수가 잘했을 때. 그때 가서 볼까? 마냥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어쨌거나 이번 시즌 한화의 모습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살펴봤는데 뭐 이게 팬분께서 한화 팬분께서 안 계시니까 저희가 뭐 팬의 입장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볼 수는 없지만 그냥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한화 몇 위 할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다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솔직해야지. 그건 솔직하게 해야지. 솔직하게. 제 입으로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인 거죠. 어떻게 뭐 숫자만 하시면 제가 전해드릴게요. 숫자요? 네. 아니에요. 저도. 솔직하게 해야지. 솔직하게. 1등? 못 봤어? 저 두 손을 다 폈는데 일단. 두 분 다 의견이 똑같네요? 똑같은 거예요? 진짜로? 제가 먼저 얘기하면 이게 야채 아빠님 맞아요. 정답이에요. 네. 아니 왜냐하면 이게 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이제 좀 이성적으로 봐야 되고 객관적으로 봐야 되고 했을 때 저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지금 함께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은 한화의 이번 시즌 순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댓글을 좀 남겨주시겠어요? 네, 좀 남겨주십시오. 충현님, KT 이야기가 아니라요. 한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정신 차리세요. 네, 한화의 예상 순위를 좀 같이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근데 진짜 물론 뭐 순위야 진짜 뚜껑을 열어봐야 또 아는 거고 뭐. 외국인 선수들이 어떤 활약을 보이는지가 또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전력이 지금 타 팀에 비해서 많이 강화가 안 됐고 그리고 지금 세대 교체의 어떤 직격탄을 맞은 시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좀 누누이 알고 있는 선수들이 많이 출전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출전을 하게 될 거고 이제 그 선수들의 활약 여부에 따라 많은 부분이 좀 달라질 텐데 저는 지금 뭐 연습 경기나 뭐 시범 경기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전력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하나 지금은 어쨌든 진짜 실전의 무대가 아닙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너무 많은 어떤 기대감을 갖는다기보다는 그냥 저는 뭐 어떻게 팀이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팀이 진짜 성장을 해 나가는지 그리고 뭔가 하나만의 어떤 그 뭔가 끈끈한 야구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경기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지금 충현님은 8위. 외국인 감독 효과랑 이제 갑툭튀 하는 선수의 효과를 생각해서 8위. 그리고 야채 아빠님은 아까도 10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타선이 좀 너무 약한 느낌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고 계시네요. 로피디님의 의견도 비슷한가요? 저도 일단은 비관적으로만 사실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고 좀 비관적으로만 좀 보자면 한화에 대한 전망이 사실 올 시즌 당장에 밝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하지만 선수들이 커나가거나 이제 젊은 선수들이 도대체 어떻게 변화되는지는 정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3년 전에 한화가 4강에 올라갔을 때처럼 갑작스럽게 한우덕 감독이 딱 부임을 해서 갑작스럽게 정말 말이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며 정말 끊을 수 없는 야구의 맛을 딱 느끼게끔 해줬던 팀이에요. 하나 이글스가. 올 시즌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외국인 선수들이 로테이션만 유지를 해주는 상황에서 김민우 선수 작년에 가능성 보여줬고 그 뒤를 받쳐서 장시환 선수가 개막전부터 나오지 못하지만 이제 시즌 중후반에부터 힘을 보태주고 지금 5선발 경쟁이 한창 치열하잖아요. 지금 뭐 운동부 선수라든가 김희환 선수라든가 박주홍 선수까지 지금 로사도 코치가 굉장히 투수 쪽에 공격적인 스트라이크를 주문을 많이 하면서 하나에 굉장히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투수진이 버텨주고 있는 가운데 타선에서 조금씩 터져준다면
뭐 지금 이미 최재훈 선수라든가 정은원 선수라든가 노시환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이미 유지를 해준 상황에서 실리 선수가 정말 그 예전에 로사리오 선수처럼 거포의 모습을 딱딱 보여주고 한다면 충분히 하나가 5강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위요? 그래서요? 포장이 너무 5강 길어요. 갈 수 있다고 얘기했죠 지금. 포장을 너무 길게 해가지고. 그래서 몇 위요? 그래서 저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희망 고문인 거고 약간 희망회로다? 네, 희망회로고 행복회로를 최대한 풀가동해서 돌렸을 는 5강. 5강. 모든 이프들이 다 터져야 됩니다. 네네. 그랬을 때 이런 거고 냉정하게 보면은 사실 제일 미끄럼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지금 뭐랄까 오히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 팬분들 야구 보시면 어떤 진짜 그 대반전 어떤 그 어떤 네, 큰 기대감 없이 이번 시즌을 맞이했을 때 좀 더 다이나믹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진짜 뭐 저희가 작년에도 굉장히 순위의 어떤 늪에 빠져서 저희가 초반에 예언했던 순위는 다 말짱 도루묵이 됐어요. 그래서 그치 이분들이 그렇게 잘 맞히는 사람들은 아니야. 저는 뭐 그냥 어쨌든 객관적으로 지금 타 팀들이 전력 보강이 꽤 많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굉장히 전력이 센 팀들도 있고 그래서 그냥 지금 나오는 어쨌든 객관적인 사안들만 봤을 때는 좀 타 팀에 비해서 좀 전력이 좀 많이 약하다는 건 이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우리 두 PD님들은 이제 타팀 대비 전력 보강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은 점, 뭐 이런 것들을 해갖고 이제 올 시즌의 순위를 예상해 주셨는데 이 의견은 두 분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네. 저는 뭐 그냥 로피디가 그냥 그렇게 하자고 해가지고 야구보라의 전체적인 의견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편집할 때도 요거는 꼭 살려서 나가주세요. 야구보라의 전체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네. 개인적으로 DM 보내주세요. 댓글로 그렇게 해서 팔로워 모으기 없어. 나는 아니? 나는 안 보내주셔도 돼요. 어쨌거나 이제 뭐 로피디님도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이제 희망적인 모든 요소들이 또 다 터진다면 이번 시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진짜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뭐 시범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금은 일단 지난 시즌의 성적 대비해서 이렇게 살펴본 거니까 이번 시즌 어떤 활약이 있을지 한화 이글스의 모습에도 많은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삼성 라이온즈의 지난 시즌 그리고 이번 시즌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드디어 스튜디오에 손님이 다행이야. 그러면 저기 바깥을 이용해서 오랜만에 브릿지 가나요? 네, 브릿지 갑니다. 네. 나 머리가 길었네. 브릿지가 이렇게 짧았나? 죄송해요. 오랜만이라서 내가 감이 없었네. 오늘 삼성 라이온즈 이야기 함께 해주실 안성민님 모셨거든요. 우와! 감사합니다.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라이온즈 팬 안성민이라고 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바쁘신데 걸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닙니다. 오늘 또 일이 있으셨는데 또 조금 일찍 오셨어요. 너무 죄송하게. 그러니까 조금 일찍 마치시고 오신 거죠? 네네, 좀 일찍 마치고 바로 왔습니다. 오늘 마중도 못 나가고 연락을 하시지. 마중을 나갔을 괜찮습니다. 텐데 괜찮으세요? 네, 저희가 원래 이렇게 푸대접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푸대접이라니 무슨 말? 난 푸대접한 적이 없는데 무슨 말이야? 저기 말이죠. 네. 조금 생뚱맞은 얘기일 수 있는데 카메라 무빙 괜찮지 않았어요? 지금? 본 사람? 모니터링을 할 본 수가 사람? 없는 상황이라 지금 되게 스무스했다고. 내 자랑을 하는 건 아니에요. 죄송해요. 이렇게 좀 자기 자랑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성민님도 그만큼 그냥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고 가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삼성 라이온즈 응원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우와. 네,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어떤 계기로? 이게 계기가 좀 웃긴데 제가 웃겨요? 그 대구나 이런 쪽에 연고가 전혀 없고요. 네. 네, 그냥 2002년도에 그 삼성이 우승할 때
저는 그게 야구를 처음 본 순간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야구를 처음 본 시점이 2002년 한국 시리즈 6차전 이승엽의 3런 홈런이 야구를 처음 본 순간이었어요. 오. 그때 되게 잊지 인상 못하죠. 깊었겠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딱 중계를 딱 보면 이승엽 선수가 홈런을 치고 이승엽 선수가 손을 들고 막 뛰잖아요. 네네. 그러면 전 그게 좋은 줄 알고 같이 뛰었어요. 근데 음. 그 야구를 본 게 저희 친할아버지 댁이었는데 친할아버지는 LG 트윈스 팬이셨고 근데 저는 저 선수 뛰니까 나도 뛰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저 선수 잘한다고. 아, 그랬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삼성 라이온즈 팬이 됐죠. 아, 되게 2002년에 입덕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축구를 월드컵이었는데 사실 그때 축구도 그때 입덕했어요. 그때 스포츠 두 개를 같이 입덕을 그러니까 했다가 이제 한 여름 되기 전에는 월드컵 막 보고 네네네. 막 그러다가 이제 가을 때 돼가지고 삼성의 야구를 보고 그쵸. 삼성에 입덕을 하게 되셨구나. 네네. 집안에서 약간 응원팀이 달라서 겪는 어려움은 없나요?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네, 저희 어. 친할아버지만 야구를 이게 보셨지 저희 아빠나 야구를 전혀 보시지 않아서 그때는 네, 그냥 뭐 편하게 집에서 그냥 봤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정도면 뭐 찐사랑이다. 20년. 와, 20년이면 대단하시다. 뭐 대단하신 거죠. 그렇죠. 네. 오늘 안성민님과 함께 삼성 라이온즈의 지난 시즌 그리고 이번 시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즌 성적을 좀 네.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즌 삼성 라이온즈는 64승 5무 75패를 기록해서 승률이 4할 6푼이고요. 뭐 홈이랑 원정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상대의 전적을 좀 살펴보면 두산, LG, SK, 한화에게 우세 시즌을 보냈고 롯데에게 동률 그리고 NC, KT, 키움, 기아에게 열세 시즌을 보냈습니다. 팀 기록 이어서 바로 살펴보면 팀 타율 8위, 팀 안타 8위, 팀 홈런 7위, 팀 OPS 8위 기록을 했고요. 팀 평균 자책점은 7위, 팀 세이브 공동 6위, 팀 홀드 3위, WHIP 7위, 그리고 팀 최소 실책이 공동 8위, 도루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기록은 탑5 안에 있는 것만 좀 추려왔고요. 박혜민 선수가 도루 2위, 그리고 뷰캐넌 선수가 다승 공동 3위, 오승환 선수가 세이브 5위를 달성했던 시즌이었습니다. 좀 그냥 기록만 간단히 살펴봤는데 팬의 입장에서 삼성 라이온즈의 지난 시즌은 좀 어땠던 것 같아요? 기대감이랑 실망감이 공존했던 시즌 같아요. 사실 그 시즌을 시작했을 때는 사실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허삼영 감독이 부임하시고 그래도 뭐 풀은 하나겠지라는 심정으로 그냥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삼성에서 지난 몇 년간 볼 수 없었던 뭐 작전 야구, 그다음 뛰는 야구가 이제 삼성에서 보여주고 실제로 작전이 맞아 떨어져서 이기는 경기도 몇 경기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점점 기대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시기에 이제 최지강 선수를 비롯해서 불펜들도 이제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러면 진짜 가을 야구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삼성이 실제로 4위까지도 올라갔었어요. 네. 그래서 올해 드디어 가을 야구를 하나보다 삼성이 이제 그랬는데 이제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불펜도 이제 과부하가 오고 그리고 이제 시즌 내내 괴롭혔던 부상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결국 시즌을 8위로 마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대감으로 시작을 했지만 아쉬움으로 끝나는 시즌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감과 아쉬움이 공존했다. 많은 야구 팬들이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좀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뭐예요?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제일 아쉬웠던 거는 외국인 타자의 부재가 제일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지난 3년간 러프 선수가 굉장히 잘해줬잖아요. 삼성에서 러프 선수가 굉장히 잘해줬고 그 러프의 공백을 좀 안 느꼈으면 했어요. 사실 러프가 이제 재계약이 불발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좀 많이 좀 속상했거든요. 사실 네, 그랬는데 이제 살라디노 선수가 그래도 시즌에 어느 정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시즌 시작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좀 기대를 걸었는데 부상으로 이제 좀 장기간 이탈하게 되면서 팔카 선수가 또 영입이 됐잖아요. 근데 팔카를 딱 처음 본 인상은 러프랑 비슷해서 조금의 기대감? 네, 조금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너무 기대 이하의 성적을 내주는 바람에 외국인 선수의 부재가 가장 큰 아쉬움이었고 그 다음에 부상. 정말 이제 순위 싸움이 중요할 때 구자욱 선수라든지 백정현 선수, 이원석 선수, 라이블리 선수가 이렇게 빠지면서 삼성이 좀 힘을 잃었던 게 가장 큰 아쉬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가장 기분 좋았던 세 가지를 딱 꼽아보자면
대부분 투수 쪽에 있어요. 타자 쪽에서는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투수 쪽에서 있는데 일단은 젊은 선수들이 경험을 충분히 쌓았다라는 거. 시즌을 통해서 뭐 최채영 선수도 그렇고 원태인 선수, 뭐 김윤수 선수, 최지강 선수 이런 선수들이 맞아. 시즌을 거치면서 정말 소중한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내년 시즌을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외국인 투수의 잔혹사가 드디어 끊겼습니다. 삼성. 맞아요. 네, 그게 이제 왕조 마지막 시절 15년도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10승을 달성한 투수가 나와서 그 부분도 상당히 이제 깊은 부분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오승환 선수의 영입, 오승환 선수가 다시 컴백을 해서 뭐 시즌 초반에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는데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좋은 모습 보여주고 그다음에 또 젊은 선수들한테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서 그 세 가지가 가장 기쁜 것 같아요. 지금 성민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어요. 두 PD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난 시즌의 삼성. 지난 시즌에 허삼영 감독님이 이제 허파고로 많이 불렸잖아요. 그치. 이게 사실 좀 중의적인 의미가 더 많았던 시즌이었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도 시즌을 이제 준비를 하고 보면서 저희가 이제 롯데를 좋아하다 보니 허문회 감독님과 허삼영 감독님 같은 허씨로서 뭔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팬들을 약간 오르락내리락하게 만들다. 이제 조금 더 일찍 이제 기대감을 적게 만들지 않았나. 아니 너무 성민님이 격하게 공감하고 계셔가지고. 사실 허파고라는 별명도 있었는데 3대 0이라는 별명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3대 0이라는 별명도 있었습니다. 그랬지. 기존에 있던 색과는 다른 야구를 보여주겠다라는 모습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삼성 팬 입장에서는 어떠신지. 그러니까 지금 선이 굵은 야구들을 추구했던 그런 모습에서 지금 세밀한 야구들로 조금씩 팀 색깔이 바뀌어가는 과정에서도 장타력이 정말 중요한 팀이잖아요. 삼성 라이온스가.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궁금해요. 그러네. 네. 선이 굵은 야구를 삼성이 오래 했었죠, 사실. 뭐 투수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방망이에서 최근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그래도 세밀한 야구가 전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뭐 홈런을 친다고 해서 모든 경기를 다 이기는 건 아니고요. 솔로 홈런 10번 쳐도 뭐 이제 안타 쳐서 들어오는 것만 못 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주자를 모으고 이제 한 번에 이제 폭발력 있는 야구를 하는 게 그게 그 시작은 세밀함이 아닐까. 그럼 이제 많이 이제 뛰기도 많이 뛰어야 되는 거고 작전을 통해서 또 선수들도 많이 흔들어 놔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동안 삼성이 너무 사실 뭐 최영우 선수, 박성민 선수, 이승엽 선수 이런 너무 큰 야구만 했다면 이제는 조금 좀 세밀하고 작전을 조금 걸면서 그러면서 장타력을 좀 극대화하는 게 삼성이 강팀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변화는 필요한 부분이기는 네. 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네요. 뭐 이게 작년도 그 전년도와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계속 그 어떤 그 아쉬운 어떤 시즌에 좀 연속이 좀 있죠. 그러니까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다크호스로 봤고 굉장히 그래도 5강 맞아, 그랬었어. 어쨌든 뭔가 5강에 들어서 맞아. 뭔가 어떤 결과물을 좀 팬들에게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작년에도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뭐 뜻하지 않은 부상들도 좀 생기면서 이제 또 아쉽게 또 그 늘 어느 순간부터 늘 그 위치에서 이렇게 더 올라가지 못하고 또 떨어지도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 사실 뭐 계속된 어떤 아쉬움들이 뭐 작년도 이어졌다라고 좀 보여지네요. 두 PD님들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죠. 네. 저도 사실 작년에 5강 갈 줄 알았어요. 저도 진짜 그렇게 초반에 저희 순위 꼽았는데 있었거든요. 네, 저도 무조건 간다고 봤거든요. 네, 저도 친구들하고 이제 장난으로 시즌 시작을 되면은 그럼 꼭 해보지. 내기를 걸어요. 네. 이제 1년에 이제 그 순위를 매겨봐요. 그러면은 항상 삼성 16년도부터 한 18년도까지는 17년도 18년도 삼성은 항상 9위, 8위 이렇게 있었는데 작년에는 5위 간다. 5위 간다. 시즌 시작 전에 그랬었는데 좀 그래요? 네. 그래요. 이번 시즌 시작할 때는 내기할 때 기분 좋았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또 다르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빨리 이번 시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삼성 라이온즈의 2021 시즌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도 기분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은 삼성이거든요. 일단 오재일 선수 그리고 피렐라 선수의 영입으로 타선이 보강이 됐습니다. 지난 시즌 1루 그리고 뭐 외야 자리 그리고 공격 타선 순서를 보면 약간 좀 허전함이 보였다 싶은 삼성이었는데 올 시즌은 오재일 선수랑 호세 피렐라 선수를 영입하면서 약점을 좀 보강한 모습이고요. 피렐라 선수에게는 뭐 좌익수와 3번 자리를 맡길 것으로 보이는데 이 두 선수의 영입으로 타선에도 좀 무게감이 생긴 느낌이에요. 타선과 수비에서의 허전함을 좀 잘 메워줄 수 있을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방망이 쪽에서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두 선수 모두가. 방망이 쪽에서 삼성이 라이온즈 파크가 그렇게 큰 구장이 아니잖아요. 큰 구장이 아닌데도 그 홈런을 많이 퍼준 팀이 됐죠. 아, 그치, 많이 친 팀보다는 이제 홈런을 많이 내준 팀이 됐는데 피렐라 선수도 그렇고 오재일 선수도 그렇고 좀 방망이 쪽에서 좀 많이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 개인적으로 좀 있어요. 우리 쓱피디님께서 지난 겨울에 이 선수의 영입을 굉장히 기다리셨는데 결국 대구로 향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었거든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우리는 또 추 선수가 또 왔기 때문에 뭐 위안은 되긴 한데 근데 저는 진짜 이번에 돈을 쓸까? 이번에 삼성이 돈을 쓸까? 했는데 진짜 오재일 선수의 영입은 아마 팬분 진짜 기쁠 거예요. 아마 그치. 저희 최주환 선수 영입된 것처럼 아마 기쁘실 것 같은데 진짜 정말 영입을 정말 잘했다. 진짜 딱 필요한 네. 자리였으니까 또 정말 적재적소에 좋은 선수를 영입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은 영입이었고 그리고 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피렐라 선수 말이죠. 제가 작년부터 해오던 게임에 제 팀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그 선수를 직접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게임에서지만 사용하고 있는데 이 선수 괜찮아요. 유저시구나. 네, 괜찮아요. 이 선수가 제가 쓰고 있는데 굉장히 장타력이 좀 있는 선수예요. 이 선수 첫 다음에 2루타 이상 나옵니다. 제가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우리는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모셔놓고 너무 좀 창피했다 조금. 근데 전문가 분들은 전문가적인 어떤 소견을 내놓겠지만 저희는 어떤 저희의 직감, 어떤 예감 뭐 이런 걸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타선 보강에 있어서 정말 좋은 영입이고 좋은 선택이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기대돼요. 혹시 뭐 그 게임 하세요? 혹시 제가 하는 거 9이닝스 하고 있어요. 전 그건 안 하고 있어요. 그래요? 충현님이 친추해서 같이 해요라고 해주시길래 혹시들 하시면은. 그건 따로 저기 DM. DM 보내줘요. 죄송해요. 너무 창피하네 오늘. 자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오재일 선수 영입은 정말 딱 맞는 퍼즐. 그러니까 최주환 선수라든가 오재일 선수 딱 나왔을 때 FA 시장이 딱 개막을 했을 때 물론 허경민 선수까지 있었지만 각 팀당 좀 가려운 곳을 이렇게 퍼즐처럼 이렇게 맞아, 탐내지 않았던 구단들이 없었던 선수들이라서 했는데 이제 허경민 선수는 어떻게 봐도 두산과 제일 잘 어울렸고 오재일 선수는 정말 삼성이랑 정말 잘 어울렸던 오재일 선수 본인도 이승엽 선수를 가장 존경하는 선수로 꼽았었고 예전에도 맞아 그리고 굉장히 그 갤럭시 폴드를 갤럭시를 딱 모델이었어. 너무 찰떡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야 왔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오재일 생각보다 선수가. 그 삼성 유니폼이 진짜 잘 어울려가지고 너무 잘 처음 딱 입었을 때도. 오재일 선수를 삼성 영입을 했다라는 건 올해 무조건 5강을 가겠다라는 메시지를 팬들에게 던져준 것 같고 마찬가지로 해서 피렐라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도 무조건 장타력에만 얽매이지 않겠다. 또 계속 제2의 러프를 계속 구하는 그런 시나리오보다는 삼성의 변화된 색깔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외국인 타자를 구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선수의 영입 모두 부상만 없다면 잘한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맞아요.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난 시즌에 삼성 팬들에게 진짜 단비 같은 활약을 해줬던 선수가 또 뷰캐넌 선수잖아요. 이제 올 시즌에도 뷰캐넌 선수가 지난 시즌만큼의 활약을 해주길 정말 바라고 바라야 되는 순간인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물론 있어야겠죠.
올 시즌 삼성의 마운드는 뷰캐넌, 라이블리, 최채영, 원태인 4선발에 백정현, 허윤동, 이승민, 양창섭이 5선발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좀 며칠 전에 좀 안타깝게 최채영 선수의 부상 소식이 좀 들려와서 시즌 개막 때부터는 좀 이 모습을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지난 시즌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낸 뷰캐넌 그리고 국내 선발로 제 몫을 해낸 최채영 선수가 돌아온다면 그리고 원태인 선수의 활약을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뷰캐넌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선발진이 작년에 어느 정도 구축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최채영 선수도 중요하지만 저는 원태인 선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원태인 선수가 제가 이제 시즌 기록을 한번 보니까 전반기에는 되게 좋은 성적을 보여줬다가 후반기에 이제 힘이 떨어지면서 많이 맞아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그리고 이걸 준비하면서 허구현 위원님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허구현 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결정구가 없다. 많이 맞아나간다. 이런 걸 이제 들으면서 원태인 선수가 좀 잘해줘야 되지 않나. 선발진에서는 원태인 선수가 조금 더 잘해주면은 삼성은 그래도 만약에 뷰캐넌부터 원태인 선수까지 10승만 하면은 40승이 되는 거잖아요. 선발승으로만 40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원태인 선수가 좀 키플레이어이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뭐 라이블리 선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부상 변수가 조금 있기는 하고 지금 최채영 선수도 좀 시즌 초반에 합류를 하지 못하는 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합류가 된다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성적을 보장해 줄 것 같은데 이제 원태인 선수가 시즌 후반까지 시즌 초반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삼성의 이 선발진은 방금 전에 이제 하나를 얘기했지만 하나만큼이나 더 기대되는 그러니까 젊은 선발진들이 굉장히 기대되는 로테이션이다. 로테이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최채영 선수랑 원태인 선수 모두 다 성장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사실 5선발의 역할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원래 저희가 작년 시즌을 예상했을 때 그 세 번째 자리는 사실 백정현 선수의 자리였거든요. 계속. 근데 작년 시즌 이제 부상 때문에 계속해서 백 작가님이 정말 취미 활동이 더 몰두하실 수 있었던 그런 시즌이었다 하면 올 시즌에는 정말 다시 야구로 보여줘야 될 그런 시즌이라고 생각이 돼요. 만약에 백정현 선수가 자리를 잡게 되면은 1, 2, 3, 4, 5선발이 정말 원활하게 돌아가는 삼성의 선발 로테이션에 플러스 막강한 불펜이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은 선발이 5이닝만 버텨주면 뒷 문제는 사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매 시즌 지나오면서 불펜이 문제였던 적은 크게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소위 말하는 왕조 시절의 삼성의 마운드가 항상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왕조 시절에는 그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7회 이후 리드시 144경기인가 연속 승리 기록을 또 삼성이 갖고 있어서 그렇죠. 선발만 좀 저렇게만 된다면야.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한 게 삼성 팬 입장에서는 5선발이 지금 뭐 저는 백정현 선수를 얘기를 했지만 어떤 선수가 들어와서 좀 성장을 해주는 게 팬의 입장에서는 더 기대가 되고 좀 재밌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저는 5선발을 넘어서 6선발까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백정현 선수도 자리를 잡아주면서 이제 백정현 선수도 이제 뭐 잘해주면 좋지만은 6선발까지 하게 되면은 대체 선발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허윤동 선수라든지 양창석 선수가 6선발의 역할까지 해주게 되면은 삼성이 선발진에 있어서는 공백이 어느 정도 생겨도 누가 하나 빠져도 대체 선수로 얼마든지 투입될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배부른 고민이네요. 되게 이게 선택지가 많으니까 6선발까지 그렇죠. 하나만 고를 수 없으니 볼 수 있는 하나 더 늘리겠다. 뭔가 여유가 느껴지네요. 부럽습니다. 네. 우리 스피디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최채영 선수의 부상은 많이 좀 아쉽죠. 삼성 팬들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저는 좀 주목해봐야 될 게 이제 라이블리 선수. 그러니까 라이블리 선수가 어쨌든 재작년 시즌에 이제 중간에 들어왔고 작년 시즌도 이제 풀타임이 가동이 된 게 아니에요. 근데 과연 이번 시즌에 이 선수가 보여줄 것이냐.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뭔가 어떤 원투펀치의 어떤 위력을 좀 보여주면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내 선발진 굉장히 젊은 선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채워줄 거란 말이죠. 근데 앞에서 끌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뷰캐넌 선수는 작년에 보여줬던 모습에 근접한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에 라이블리 선수가 힘을 더해주면 저는 삼성은 굉장히 강한 팀이죠. 굉장히 전력이 안정돼 있는 팀이고 올해는 저는
5강만 기대할 게 아니라 그 이상을 기대해야 되는 팀이라고 생각해요. 네. 올해 전력만 놓고 보면. 그래서 지금 라이블리 선수가 과연 올해 풀타임으로 시즌을 가져가면서 이 뷰캐넌 선수와 함께 좀 이 젊은 친구들 끌어주면 이 시너지는 사실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라이블리 선수 좀 중요해요. 근데 오늘 벌써 홈런 두 방이라고 저기 시범 경기니까. 네, 시범 경기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중요해요. 올해 라이블리 선수가 부상 없이 풀타임을 띄워주면서 뭔가 그 시너지를 좀 내줘야 돼요. 네. 지금 영빈님도 삼성은 4, 5위권 예상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지금 뭐 계속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이번 시즌인 것 같아요. 네. 이 중에서 뭐 그래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라면 부상이죠 사실. 작년 시즌 워낙 부상으로 곤욕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부상이 가장 큰 걱정거리고 그리고 이건 좀 다른 걱정거리일 수도 있는데 강민호 선수의 뒤를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강민호 선수가 올 시즌을 끝으로 이제 또 세 번째 FA가 되기 때문에 삼성에 좋은 예가 뭐 좋은 예 아닌 좋은 예가 있는 게 진감용 선수가 있을 때 이지영 선수가 성장을 많이 해서 이제 주전 포수로 발돋움을 했거든요. 그래서 강민호 선수가 있을 때 이제 그 뭐 지금 김도환 선수, 김민수 선수 이런 선수들이 좀 성장을 해서 포스트 강민호를 빨리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거리도 좀 있습니다, 사실. 그치. 그 부분도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하네요. 근데 지금 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되게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잖아요. 이 중에서 진짜 제일 기대되는 거를 꼽아본다면? 제일 기대되는 제일 기대되는 거. 제일 기대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오재일 선수의 영입. 그래서 그동안 이제 삼성에서 필요했던 그 이제 4번 타자가 생기는 거니까요. 어느 정도의 활약을 그럼 기대하세요, 오재일 선수에게? 3할은 바라진 않고요. 3할은 바라지 않고 30홈런에 100타점 정도만 해도 30홈런도 필요 없어요. 100타점 정도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오, 왜 웃고 계시죠? 아니 그 서두에는 왜 웃고 계시죠? 크게 기대 안 하신다고 해놓고 30홈런 100타점 얘기하시길래 기대하시는 거 아닌가? 지금 야채 아빠님은 오재일 라팍 40홈런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왜? 저는 뭐 오재일 선수가 홈이잖아요. 결국에 72경기를 이제 뛸 겁니다. 잠실에서 뛰던 거랑 라팍에서 뛰던 거랑 그럼 잠실에서는 평범한 외야 플라이가 될 게 이제 삼성에서는 라이온스 파크에서는 넘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재일 선수한테 정말 30분 정도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오재일 선수가 30홈런 이상 기록을 해서,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게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이번에 스프링 캠프 하면서 김동엽 선수 굉장히 기대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뭐 작년 후반부에 보여준 모습과 올 초반에 이제 스프링 캠프에서 계속 좋은 어떤 리듬이었는데 또 부상이죠. 네, 또 부상이라서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이게 뭔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팬분도 얘기했지만 올 시즌만큼은 정말 선수들이 이 부상만 안 당해도 저는 그냥 일단 5강을 갈 수 있는데 이게 변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뭐 그게 가동되는 걸 한번 보고 싶은 거죠. 이제 오재일 선수와 김동엽 선수와 피렐라 선수가 어떻게 구성하는 어떤 그런 이러면 진짜 그 예전에 선 굵은 야구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어요. 굉장히 허위토도 질비하고 갑자기 팀이 굉장히 그 중심이 굉장히 세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시너지를 또 기대하고 그렇게 앞뒤로 선수들이 붙어주면 오재일 선수가 타점을 쓸어 담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 부담도 덜하고. 근데 부상이라는 게 사실 누구도 예측할 수 있는 변수도 아니고 모든 팀들에게 다 걱정거리인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마운드 쪽에서도 그렇고 타선 쪽에서도 그렇고 이제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소식이 들려서 조금 걱정스럽긴 하실 것 같아요. 네, 사실 걱정스럽죠. 사실 최채영 선수, 김동엽 선수, 그냥 구자욱 선수도 지금 부상이 조금 있다고요. 그래서 아직 시즌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러면은 어쩌나 이런 또 걱정이 되긴 하는데 뭐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요. 맞아요. 아직 뭐 시즌 뭐 많이 남았다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길게 봐야지. 이제 시작은 한 달이 안 남았지만 그래도 시즌은 기니까. 길게 봐야죠. 자, 뭐 계속 이야기가 나왔어요. 뭐
뭐 중간중간 막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 그래서 몇 위 할까요? 올해 친구들과 내기를 한다. 저는 그러면 4위? 4위? 일단 NC 두산은 못 넘을 것 같고요. 네, NC 두산은 못 넘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뭐 LG나 뭐 KT, 키움 이들하고 결국은 순위 싸움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앞에 두 팀이 없네요. 아 잠깐만. 그냥 이렇게 끝난 겁니까? 뭔가 더 하세요. 더 얘기하셔도 뭐 대항마라고 생각하는 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매번 말씀하셨잖아요. 경쟁을 해야 될 팀에 대해서. 네, 뭐 빼먹은 거 없어요? 빠진 팀 혹시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 랜더스 SSG 랜더스는 제가 개인적으로 라이벌로 생각하는 팀 중 하나예요. 제 모든 지인이 지금 다 SSG 팬이거든요. 아, 그러네요. 맞아요. 혹시 지역이 지금 인천? 네, 저 지금 인천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더 유독 그러신가 보다. 네. 사실 랜더스만큼 꼭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네. 왜냐면 19년도에 SK가 우승을 하고 엄청난 조롱과 핍박을 받으셨구나. 왕조 어디 갔냐고. 이제부터는 SK 왕조. 18년도 우승입니다. 죄송해요. 네, 18년도 저희가 마음 아픈 애였어갖고 19년도는. 네, 전혀 반대 시즌이에요. 기억에서 잊으셨거든요. 그래서 랜더스만큼은 꼭 이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럼 랜더스는 몇 위? 네, 뭐 삼성이 4위니까요. 네, 뭐 6위나. 안 들려요. 5강에는 안 껴줬어. 지금 우리 집 안 넣었어요? 지금? 5강에도 안 껴주셨어. 정말, 난 좋게 얘기하려 했는데 안 되겠네. 일단 들으셨잖아요. 삼성 몇 위 할까요? 저요? 네. 6위요. 아니 일단은 되게 그러니까 저는 5강권에 일단 넣었어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제가 늘 넣게 돼요. 근데 여태까지 넣은 것보다도 더 높은 확률로 5강권에 넣어요. 근데 사실은 더 앞순위에 넣고 싶은데 그냥 이게 작년에도 그랬지만 분명히 나는 뭔가 이 팀이 뭔가 어떤 다크호스적인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 순위 싸움에 좀 뭔가 이게 개입이 돼서 이렇게 좀 흘러갈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이게 작년에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5강권에는 무조건 넣습니다. 5강권에 넣었는데 그 뒤는 사실 이제 열어봐야 되겠죠. 어떻게 될지는. 예. 일단 5강권. 우리 루피디님은요? 제가 지금 이제 진행을 계속 하고 있는 동안에 저 혼자서 지금 뭐 라인업도 계속 다 짜보고, 그러니까 1번부터 9번까지 라인업도 짜보고. 게임을 하면 다 쓰죠. 그냥 같이 친추해서 해요. 삼성에. 그래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짜임새 있는 타선을 꾸릴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순위를 다시 짜는데 또 이제 그냥 3위까지만 정해지고 4위부터 7위까지가 또 그냥 혼돈이에요. 제 그 예상에서도 봤을 때. 근데 제 생각에는 올해 삼성이 딱 두 개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잘 됐을 경우 저는 5강 싸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올해의 다크호스는 무조건 삼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5위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부상이 작년처럼 많이 나오거나 조금 생각보다 부진이 조금 오래 간다. 이렇게 되면 저는 7위 봅니다. 저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무조건 높은 위치일 것 같아요. 작년보다 무조건 높은 위치일 것 같은데 저는 잘 풀리면 3강 싸움 안에 들 것 같아요. 3강까지 갈 수 있다. 3강 싸움 안에 드는데 왜냐면 팀 자체가 진짜 올해는 무조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시즌이고 그만큼의 전력 보강이 딱 이루어졌어요. 진짜 삼성 팬분들 입장에서 올해도 만약에 뭐 지금 얘기했던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이건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무조건 어쨌든 5강 안에 좀 들어가야 하고 거기서 좀 만약에 정말 젊은 선수들 포텐이 다 터지면 3강 싸움까지 해줘야 된다고 봐요. 어떠세요? 3강은 좀 빡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NC나 두산 이게 너무 지금 강력해요. 삼성 입장에서는 너무 강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키움이랑 LG랑 같이 묶었지만은 사실 키움 LG도 삼성 입장에서는 빡세거든요. 삼성 입장에서는 좀 빡세서 좀 4위도 사실
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4위인 거지. 엄청난 경합을 하고서 네. 4위가 된다. 네, 인 그렇죠. 거구나. 사실 5위나 6위를 조금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5위, 6위를 좀 안정권으로 보지만, 볼 때는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게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타선도 타선이지만 사실 야구하면 어쨌든 투수 노름이지 않습니까, 야구가. 근데 삼성이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변수라는 게 많이 존재하긴 하는데 올해 지금 선발부터 중간 마무리까지 뭔가 딱 짜임새가 있어요. 예, 이렇다라는 거는 지금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 전력이 탄탄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뭐 5선발을 걱정하는 팀들도 굉장히 많고 외국인 선발에 대한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팀들도 굉장히 많고 또 뒷문 불안에 또 시달리는 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전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저는 되게 좋게 봐요. 뭐 어쨌거나 여채 아빠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 기아 잊으셨냐고 우리 쑥피디님과 이제 같은 맥락에서 말씀해주시는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확실히 야채 아빠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좀 약간 상향평준화된 느낌들도 있고 뭔가 전력이 강화된 팀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올해도 더 진짜 예상하기가 좀 힘든 시즌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이제 개막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어쨌거나 여기까지 와주시고 야구 이야기를 좀 나눠봤잖아요. 네. 좀 어떤가요? 재밌었어요. 이게 사실 친구들하고 하던 거거든요. 이제 시즌 시작 전에 친구들하고 이제 카페에 앉아서 이제 시즌이 시작이 된다. 진정한 덕후들이지. 네, 시즌이 시작이 되니까 이 시즌의 판도를 한번 우리가 예측을 해보자.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 라이온즈 대표로 나가는 거고 제 친구들은 이제 그 당시 SK 와이번스 대표로 나오고 이제 하면서 서로 SK가 잘하네, 삼성이 잘하네 이런 거를 했었거든요. 네. 친구들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확장된 것 같아서 전 재밌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아유, 언제든지 야구 이야기 할 것이 필요하시다면 야구 보러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저희 환영합니다. 제가 저 느낌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 10년 동안 저는 부끄럽지 않거든요. 롯데 팬이라는 게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근데 왜 이상하게 SK 팬들은 롯데 팬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해요. 우리 스피디님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네요. 뭔가 너네 좀 부끄러워. 약간 이런 걸 깔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느껴져요. 뭐가 부끄러워. 그래서 이상하게 그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친구들이 이제 다수잖아요. 친구가 한 명이 아니라 그 친구랑 1대1로 얘기하면 내가 다 이길 수 있겠는데 한 4-5명이 이제 막 우르르 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팀 선수들에 대해서 비하하고 막 이제 놀리고 이렇게 시작하면은 내가 아무리 용 써서 막 얘기를 해봤자 나만 화가 나. 그런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대표를 해서 우리 팀을 진짜 지게 만들고 싶지는 않은데 굉장히 울분에 토하다가 지금은 저희가 이제 받아주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괜찮으시죠? 사실 저도 울분을 토한 적이 있었어요. 2015년도에 큰 사건이 터졌잖아요, 삼성에서. 그렇죠. 그때 진짜 이런 말하면 안 되면 친구들 진짜 다 죽여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냥. 그 얘기를 계속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한국 시리즈 우승 못했다. 걔네들이 없어서 한국 시리즈 못했다. 결국은 삼성은 걔네들 때문에 굴러간 거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많이 스트레스였죠 그때. 서로가 상처들은 있잖아요. 서로가 언급하지 말아야 될 어떤 연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야구보를 안에서 서로 지켜주면서. 그러니까 이게 어느 입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한 시즌. 근데 우리 야구 팬분들은 약간 그 일희일비라고 해야 되나? 기억하시죠? 작년에 그 삼성 말이죠. 네? 그 한 경기 말이죠. 네? 우리가 서로의 어떤 그런 아픔은 맞네. 네, 그게 또 있구나. 그게 있어요. 2019년도에. 그래. 이게 맞은 사람이 기억한다니까. 굉장히 아픈 게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왜 잊었는지에 대해서 굳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아픔은 묻어두고. 그러니까 뭐 서로 응원팀 같이 응원하고 뭐 이런 거 너무 좋지, 너무 좋은데 그냥 막 너무 막 이렇게 헐뜯고 막 그러진 말아요. 그거 이제 친구들이나 가능한 거지. 야구판에서 이제 커뮤니티에서만 얘기도 그냥 빠져나서 대폭발해갖고 싸우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진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덕분에
저희도 훨씬 더 수월하게 재밌게 이야기 나눌 수 있었어요. 삼성의 올해 활약 지켜보면서 언제든지 성민님에게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찾아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저기 네. 삼성이 네네. 그 5강에 들면 꼭 저희 연말에 네네. 연말 팬특집 때는 꼭 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5강에 안 들면 안 오세요? 5강에 안 들면 와주세요. 그냥 와주시면 돼요. 올림픽 때도 있고. 그치. 그렇죠. 오늘도 오늘 함께 야구 이야기 나눠주신 모든 구독자님들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남은 한 팀이 있죠. 누가 나왔나요? 비밀이에요. 네, 다음 주 월요일 6시 반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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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